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조정을 지금 받고 있긴 한데 지금 사라 팔아라는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류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엔 가고 있어요. 이거는 위험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빅테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어요 이미. 그러면 이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투자 방향성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최근에 이 로봇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어제도 클로봇이 9%, 원익홀딩스가 10, 유일로보틱스가 6, SPG가 3%, 하이젠아레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다 빠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빠지고 일주일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일로 따지면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6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하락을 한 거죠.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상승 전환이 잘 안 나오고 상승도 뭐 그냥 조금 나오고 말고 그럽니다. 미리 들어간 투자자들은 좀 머리가 아프죠.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투자자들은 고민이 될 수 있고 최근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은 머리가 또 아파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당장 사세요. 당장 파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잠시 뒤에 말씀드렸지만 몇 경이에요. 몇 경. 조금만 그 여기가 산업이 개발을 해도 성장성이 엄청나고 이 안에 파생될 수 있는 그 연관 산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이해를 하면은 돈 갈 곳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고 11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머스크와 트럼프의 동행으로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짚어드렸는데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때마다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요라는 댓글들이 많았죠. 그거 알아서 하시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난 재미 봤는데 그거는 개인의 역량 차이다. 개인의 투자의 방향성의 차이다. 그거는 이제 각자 잘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업 자체는 굉장히 고도화될 거고 지능화될 거고 산업 규모도 엄청날 겁니다. 자, 휴머노이드는 이렇게 발전 중입니다. 허이자, 옆구르기하고 비보이하고 이거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각국에서 로봇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삼성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협동 로봇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왜냐면은 추세 자체가 집중 투자가 여기에 이루어집니다.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어요. 첨단 산업은 무조건 쩐의 전쟁입니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돈 많이 때려보면 이깁니다. 사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산업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커져? 인간 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60%가 60조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만약 이 로봇가 전체 로봇 시장의 10%를 대체한다고 가정을 하면 6조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8경이에요. 8경.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정도 규모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 미래 같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얘네들의 성능이 달라져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얘네들이 비보잉 할 줄 알았어요. 얘네 걷어차면은 안 넘어져요. 다 해요, 얘네들이. 지금도. 산업계에선 10년 내에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제약도 많겠죠. 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만큼 뭐 제약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로봇의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의 규모는 그리고 구조는 더욱 급격하게 고도화될 것이고요. 산업은 뭐 당연히 변화가 될 거고 가사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실제 GDP의 25%는 가사 노동에서 창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로봇이 대체를 다 하게 되면 가사까지 로봇 기술은 산업 자동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쓰인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활 전반에 걸쳐 갖고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뛰어들고 다 뛰어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도 삼성, LG, 두산, 한화 그 다음에 뭐 SK 안 뛰어든 데가 없어요. 다 뛰어들었어요. 백색 가전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 그럼 또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면 가전입니다. 가전을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많이 영위를 해요. 그럼 반도체와 기타 주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백색 가전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 가전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인데 로봇을 놔? 아예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업 시장에서 놔? 이 정도의 산업 규모인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였고 산업 가사 할 것 없이 가전 할 것 없이 얘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분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미국도 난리 났잖아요 지금. AI 올해 옵티머스 올해 말까지 벌써 배치한다고 2025년도에 내년에 상용화 시킨다 그랬죠. 가격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야, 이 가격이면 저도 살 것 같아요.
내가 기업주 입장이면 얘가 단순 노무를 하는데 얘한테 뭐 퇴직금을 줘 아니면 얘가 갑자기 오늘 잠수를 타 얘가 갑자기 나한테 뭐 열받게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사주가 열받게 하는 것도 있죠. 근로자 입장에. 저도 근로자니까 알죠. 예, 근데 사주 입장에서 혹은 이제 진짜 영세 상업장에서 하나하나 할 때는 진짜로 그런 거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챗 GPT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코스모스 플랫폼 참고로 코스모스 플랫폼이랑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금 협업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피겨 같은 경우에 10만 대 양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해요.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중국도 지금 난리 났고요. 지금 샤오미도 들어간다 그러고 있고 포브스가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다 그래갖고 16개 기업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부랴부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시오노타를 쏘아 올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콜옵션 해가지고 일대 주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엑스볼쇼울더 있고요. 얘네들이 지금 로봇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로봇이 돌아다녔죠. 왜 이렇게 하겠어요? 로봇이 우리 미래라고 우리의 새로운 먹을거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LG전자도 베어로보틱스 여기는 이제 2170 배터리 지금 탑재해갖고 들어가고요. 이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로봇 산업이 본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이제 테스팅 베드가 아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이거 프리 IPO 했죠.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IPO가 돼 있죠. 또 한화 로보틱스 여기 보시면은 투자 유치 프리 IPO 들어가려 그래요. 이거 삼남 김동선 부사장인데 이건 사실 승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뗐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한화랑 CJ 같은 경우는 지금 승계 구도가 좀 연결돼 있어 갖고 지주하고 요런 비상장 기업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짚어드릴게요. 결국 그러면 테크 기업들 모두가 경쟁 구도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좀 더 많이 빠르죠. 예.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내로라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있고 그게 로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죠. 거기서 어디예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업황 분위기의 상승 요인으로 충분하고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어땠는지는 지금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딥시크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더 빨라질 수가 있고 더 이제 로봇하고 중국은 더 이렇게 막 할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각국이 이거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들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초기 발전 방향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 속도전이고요. 실생활에서 응용되기 시작했고 산업 현장에서 들어가고 또 이제부터 고도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향성이 보이는 건데 지금 초기 방향성은 어디에 가 있냐면 힘의 정교함과 열 관리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홈보다는. 그러면은 인간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험한 장소에 놓고 무거운 걸 들게 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비치라고 하는 요거 이게 수술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강해지도록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 자체 위험성이 올라가죠. 그럼 열이 발생하죠. 그럼 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 관리 애들이 초기에 올랐던 거예요. 반대로 안전성과 속도가 요구되죠. 그럼 정밀성이 낮아지죠. 그럼 정밀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죠. 정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수인 거죠. 초기에는 열이랑 정밀성 요런 것들에 대한 기술 발전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기 방향성들을 좀 견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이 액추에이터거든요. 로봇의 성능을 결정짓는 게 액추에이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동기, 작동장치 이거 해가지고 제어하는 데 쓰이는 거고 전기식, 유압식, 공압식 요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서브모터 기반이 전기식,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유지보수 유압식, 그 유압식 프레스 우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공압식, 이거는 이제 부드러운 동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게 공압식이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를 어떤 종류의 움직임으로 변환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로봇이 실용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모터, 감속기, 드라이브, 커뮤니케이션, AI 요거까지 해갖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맞출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단순히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골격 이런 팔 이런 걸로 하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걷기, 잡기, 돌리기, 위에 보이는 허이자, 비보잉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움직임을 모방하는 고정밀 제어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유압이나 공압 액추에이터,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유압, 공압, 전기식 있는데 유압, 공압식 액추에이터보다는 전기식 스마트 액추에이터, 얘가 지금 센서 통합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거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잖아요. 서버모터 기반으로. 그래서 전기식 액추에이터를 잘 하는 기업들이 초기에 좀 각광을 받을 확률이 아직도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한 개당 액추에이터가 25개에서 35개 들어갑니다. 고급형 모델은 50개 이상 구축되고요. 그럼 이거 만약에 뭐 1000대 만든다 그럼 도대체 몇 개야? 5만 개잖아요. 1000개에서. 그럼 만 개면은 몇 개예요? 50만 개. 엄청나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작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규모가 138억 달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화로 약 5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16.4%로 성장성도 큽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로봇 관련주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요게 이제 다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요. 요건 그냥 개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갖고 국내 9개를 이게 조금 나눠서 보시고요. 요 안에서 또 이제 체크할 부분 체크하시고 조금 더 찾아보시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구글링도 해보시고 AI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추가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개괄적으로 개요의 플러스 알파 정도예요. 자, 이게 삼성 대주주로 있는 휴머노이드 슈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대주주예요. 삼성전자 계열사입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인데 얘 기능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속력에 맞는 움직임을 냅니다. 뛰고 걷고 그다음 물구나무 서기하고 얘도 비봉이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시연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 연말에 현대차 그룹 생산 거점에서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처음에 인수했을 때 강아지 돌아다니고 그 강아지가 뭐 건설 현장에 쓰이고 저 갖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봤던 과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우와 이 정도야? 라고 보실 수가 있을 정도로 얘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이 나왔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협력사입니다.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고요. HD 현대 로보틱스 있는데 이건 프리 IPO 전 단계예요. 그다음 원익 홀딩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원익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 지분은 96%입니다.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카트 로봇 제조, 물류 자동화, 의용 소프트웨어, 자율 이동 조작 로봇 이런 걸 한대요. 찾아보니까 클로봇도 있습니다. 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 관련주, 그래가지고 얘가 좀 많이 올랐었죠. 사족 보행 로봇계 스팟 공식 유통 솔루션 공급 담당이고요. 솔루션 개발 공급 많이 합니다. 로보티즈 LG전자가 2대 주주고요. 파트너사 자율주행 양산 돌입하고 얘 액추에이터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의 사업에 활용된다. 이건 오픈 AI 제프 존슨이 투자한 곳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로보스타, LG전자가 얘도 최대 주주입니다. LG가 좀 이제 주주로 있는 곳들이 많아요. LG전자와 협력한다. 엔젤 로보틱스 얘도 LG전자가 묻어있는 회사입니다. 유니캐스트는 엔비디아 제스토르 관련주다. 엣지 AI와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제슨 모듈과 개발자 키트 전라이브 국내에 공급 중이다. RS 오토메이션 얘도 제스토르 관련주. 모션 제어기, 에너지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아이닥 로봇공학 플랫폼 파트너사 ROK라고 있어요. 로크웰 오토메이션. 여기하고도 이제 협력사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이 특징들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젠 RM은 얘도 액추에이터입니다. 로봇용 액추에이터, 서버 모터, 방폭형, 전기차용 모터,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범용 전동기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 SPG 얘도 액추에이터고 초정밀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를 국체화한다.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유일 로보틱스 요걸로 재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얘가 그 SK 쪽에서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좀 할 수 있고 SK가 이제 로봇 키운다 그러니까 얘는 그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한번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미국은 어떤 회사가 있냐? 뭐 테슬라 대표적이죠. 옵티머스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인투이트 서지컬 수술용 로봇 기술, 아까 다비치 요거 했고 얘 시총 큽니다. 그다음 로크웰 오토메이션 얘가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어제 오늘자로 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얘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얘도 지금 엔비디아 협력사로 알려졌고 무거운 물체 들기, 기계조립, 포장, 자체 취급 뭐 이런 애들 하는 애들입니다. 얘는 실험실 자동,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은 로보 ETF 요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 진짜 많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알아서 하라는 것 그냥 잘 찾으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 진짜 전혀 아니야. 이 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의 특성을 이해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에 서두에 있던 것들도 미리미리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종목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트렌드에 맞는 그 기술을 가진 기업 위주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맞는 것들에 따라서 상승 하락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올라가고 어떤 장비가 내려가고 그랬던 거고, 배터리도 양극재가 올라갔다가 뭐가 올라갔다가 뭐 그 다음에 전해액이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 이동 추세를 보면 로봇 관련주는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도 액추에이터나 특정 기술 관련 기업의 상승폭이 더 컸었어요. 첫 번째 상승 시기에. 그러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도 액추에이터 애들이 대장주로 올라갔었죠. 숨고르기 하면서 좀 쉬다가 최근에 소폭 상승한 다음에 지금 다시 6, 7거래일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요번에 낙폭이 꽤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질어질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상승이 한 번, 두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나왔고 최근에,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쉬고 있는 것도 두 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하는 건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살고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현재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먹을거리로 주목각 받을 만한 곳들은 좀 뻔해요. 11월에 이미 이 내용을 전해드린 뒤에 두 번 급등 나왔고 숨고르기 하고 있고, 하단이 좀 높아진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거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상승할 때는 특정 부속에 대한 중요도 부각에 따른 관련주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액추에이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뭐 열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모터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뭐뭐뭐뭐 관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특정 부속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라올 때 대장주가 누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관련주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갖고 몇 대 주주고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부각이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이거든요. 그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장은 요거 약간 조정이 좀 있어요. 국장은 차익 실현 숨고르기고요. 그래갖고 증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관세 위협에 대해서 변동성이 올라오는 구간이고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순환매 구간에서 얘네들이 오래 쉰 다음에 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건 그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방산조선이 조정이 좀 나오고 순환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일정 기간 쉬어가고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요런 쪽이에요. 요쪽으로 순환매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 로봇 상승 시에는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대기업의 지분 구조 요런 거를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액추에이터나 열관리 이런 부품이나 기술에 대한 대장주, 필요성 있는 초기 상승 국면에 있는 애들은 당연히 꾸준히 봐야 되는 거고요. LG, 현대, SK, 삼성 혹은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 개연성을 좀 보시고 실제로 납품이 되는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이 결국에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 AI 기술과의 결합도 유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군들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번외 얘기인데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2170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몇 시간 못 써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4680으로 써요. 이거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4680 이제 탑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기대감입니다. 아직은. 로봇에서 배터리가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라 팔아라 아니고요. 관심이 생기는 경우면 내가 생각한 가격을 정해놓고 이평선을 보든 절대적 가격을 보든 나눠서 사신 뒤에 수익도 잘 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수익은 잘 내시면 좋은 거죠. 화이팅입니다.